바로 붙이고 3열까지 2열 3열로 만드세요. 2열 3열. 네, 뒤에 맨 뒤에는 이렇게 힘들 가끔씩 손을 들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국회 앞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안창호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지지하고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터무니없는 모함이나 흠집내기로 일관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인류 보편인권에 부합한 분인지를 검증해 주기를 부탁하는 마음, 촉구하는 마음으로 지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공동대표, 수기총 전문위원 조세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땡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십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국민 의례를 함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에 태극기를 향하여 경례. 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1절 제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지 기자회견의 주최는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하시고 주관은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이 하고 여기에 1200개 단체가 협력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자, 오늘 너무나 뜨거운 날씨, 땡볕이 내리쬐고 땀이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명하고 오늘 청문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의 앞잡이가 되어서 끊임없이 반헌법적이고 우리 다수 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권고 조치를 남발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고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고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성소수자라고 하는 LGBT들이 갑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아도 더 많은 특혜를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우리 훌륭한 안창호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돼서 국가인권위를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호를 외치라고요? 자,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 인권을 중시하고 헌법을 준수해온 안창호 후보자 적극 지지한다! 지지한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불필요한 흠집내기를 하지 말고 그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을 살펴보고 보편인권, 국민 다수 인권을 대변하는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이기에 마구잡이 흠집내는 것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10분의 발언자가 있고 영서 낭독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해 주실 분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시고 전 안양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장이신 박종호 목사님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아직은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평일에 이 국회 정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기자회견을 함께한 것은 진실로 여러분들은 애국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갖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국회 안에서는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통관에서 9시 40분에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금 10시 40분에 오늘 정문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반대 진영과 특정 정치 세력은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 인신공격을 일삼으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지금 전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안창호 위원장님의 후보에 대한 이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확실한 지지 환영을 기자회견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좌파 세력은 정당한 후보 검증을 빙자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의적인 선동을 지금도 계속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대한민국의 인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입니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채 특정한 이념에 경도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 대다수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인권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이 훼손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그간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온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위압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책임감 있게 다루고 다시금 인권위원회를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 대한민국의 인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필연적 선택임을 다시 한번 온 국민에게 강조하며 전달합니다.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왜곡된 주장과 근거 없는 비방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창호 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 후보 그가 임명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모두의 인권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관으로서 거듭나는 인권위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두 발언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인권위원장이 합리적이고 우리 대한민국 다수 국민의 보편 인권을 존중하고 편향성을 극복한다면 그 시점까지는 존치를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복음 언론인의 대표이시며 전 KBS 보도본부장이신 김인영 대표님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은 바야흐로 정상과 비정상이 바뀌어가는 그 시대에 접어든 듯합니다. 이 동성애와 젠더 이념이 만드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믿었던 일남 일녀의 사랑을 통한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한 가정의 성립, 가족관계,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 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공동체, 문명의 성장, 이게 우리가 믿어왔던 당연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의 결혼이 어떠냐, 여자와 여자의 결혼이 어떠냐, 남녀가 태어나면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성은 내가 선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학문 성교도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성은 즐거운 것이다. 남녀 간의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성관계 해도 좋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5살에 자유행위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유네스코에서 이름으로 나온 성교육 포괄적 교육 교본입니다. 이런 세상이 정상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국가기관이 이런 세상이 와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차별금지법 입법을 18년 동안이나 맹렬히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입니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서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전방위로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인권이 보편적이 맞습니까? 그럼에도 동성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선진국의 인권 기준에 맞는다면서 유엔의 권고를 무조건 따르자고 하는 것은 맹목적 사대주의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언론이 보도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죠.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 전혀 보도가 안 하고 있죠. 중고생들한테 이 에이즈 증가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도 전혀 보도 안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권 보도준칙 때문 아닙니까? 인권 보도준칙도 국가인권회가 앞장서서 만든 거 아닙니까? 동성애 보도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와 젠더 이념의 추종기관이요, 성혁명 이념 세력의 수기관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보편적 인권을 수호하는 인권기관이 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의 참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안창호 국가위원장 가장 합당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하면 절대 지지 3번 해주십시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절대 지지
절대 지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법률가회 대표이신 김인영 장로님, 지금까지의 발언 중에 가장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이어서 발언하실 분입니다. 법무법인 KELF 소속이시고 인권수 변호사의 공동대표이신 김영준 변호사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리 사회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특정 이념에 치우쳐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력화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이런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회복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별로 이를 대체하는 정치적 아젠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점점 더 또렷하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 때문이라고 핑계대지만 실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분별하게 아동기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적 성별을 주입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알릴 수 없게 하는 부작용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것은 5,000개의 주석과 증거들을 담은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저서를 통해서도 자세히 검증했습니다. 또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장악하면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생물학적 여성들이 용인하는 것이 인권임을 강요하는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이 항의하면 차별이 되고 혐오 범죄가 됩니다. 이런 큰 변화에는 마땅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나 젠더 이데올로기적 인권은 시민의 알 권리나 토론할 권리를 막습니다.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인권에 앞세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민들의 헌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권, 여성들의 존엄권까지 침탈합니다. 이데올로기적 인권 앞에서 헌법적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적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C주의나 젠더 이데올로기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우리 사회 시민들이 이를 폭넓게 얘기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권보도 준칙으로 인해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안창호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등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진술했다고 문제를 삼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당국의 통계를 통해 뒷받침되는 팩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에이즈, 항문암을 유발하는 HIV 등에 걸리는 비율이 1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20대의 에이즈에 걸리는 진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 기회를 놓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계를 보면 10대 아이들이 HIV에 걸리는 경우 그 원인의 90% 이상은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적 인권을 내세워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미화시켜 알릴 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정보를 차단합니다. 외국 보건당국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는 보건당국이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라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동기 때부터 사회적 성별이 확산되도록 하는 인권교육의 폐해도 큽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성별에 빠지는 아이들의 숫자가 폭증하는데 자살 충동률은 20배 높아진다는 통계가 가시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거나 그들의 삶이 파괴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인권에 대해서 아이들 생명권이 도외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것을 막습니다. 과연 진짜 인권과 헌법적 가치가 균형 있게 보호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이런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도 준칙에 영향을 받는 언론들이 무분별한 비판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의 역량으로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나 현행법보다 특정 이념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더 중시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이 도외시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판결이나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판결을 했을 때 대법원 소수 의견은 성적 지향 평등 원칙 앞에 현행법조차 무력화되며 사법부가 실질적 입법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 자체 내의 비판입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인권위의 균형 잃은 권고의 영향이 큽니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이를 알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기존 국가인권위 정책은 이것을 막아왔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적 인권을 내세워서 여성,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헌법적 가치와 인권이 무력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헌법적 가치와 인권을 무력화한 채 무조건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적 인권만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 여성의 인권도 중시하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 발언하신 분들 다들 목소리가 톤이 업됐어요. 여러분 기분 좋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뽑지 말아라, 뽑지 말아라. 우리는 최영희 뽑지 말아라. 그리고 송두환 뽑지 말아라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안창호 뽑아라. 자, 여러분,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쭉 수년째 싸워왔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세미나하든 포럼하든 모든 정책을 하든 시민단체들이랑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저랑 제가 거기 많이 갔는데도 저를 초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만큼 편향성이 있었는데 이제 안창호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그러한 잘못이 희정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자를 모시겠습니다.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공동대표이시며 좋은교육시민모임 대표이신 박은희 대표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입니다. 이번에 안창호 후보님 이제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 기사 많이 쓴 거 보셨죠? 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저는 정말 재미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들은 이 안창호 후보님을 비판하려고 어디서 막 뒤져 가지고 썼는데 그 거의 다 안창호 후보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기사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기자들은 그게 너무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썼나 본데 대다수 국민들은 안창호 후보님이 이런 분이셨나? 너무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기자들 그 기사 쓰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이 너무 많은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동성애 옹호 조장했던 거를 한 10년 동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01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2003년도에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하라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고했는데 저희는 이게 진짜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2004년도에 동성애 표현 매체물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는 동성애에 대한 인권위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성애 조장을 반대하는 신문 기사나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내용,
그리고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모두를 동성애 차별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위 보고서를 근거로 2012년에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시키는 도덕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 법안 제정을 권고했고요. 2007년도에는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조장 만화 영화를 제작해서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거 뭐 개인 돈으로 했겠습니까? 세금으로 했겠습니까? 세금이요. 당연히 세금으로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제가 어른이지만 어떤 동성애 문제점을 알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상을 보면 저라도 동성애자 너무 불쌍하다. 정말 생각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들,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영상을 보면.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동성애 학문 선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 폐지를 위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2011년도에는 인권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제 뭐 동성애 단체겠죠. 이런 곳에서 마포구 내에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10명 중 1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리에 걸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른들은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지만 어린 청소년들이 그거를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마포구청에 이거 그 현수막이 이거 적절치 않다, 떼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마포구청에서 뭐 국가인권위원회에 물어봤는지는 모르지만 이 인권위에서 어떻게 권고를 했냐면 과장 광고인 것은 맞지만 상업 광고가 아니므로 게시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2014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인권교육 지원 법안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인권 기도를 목적으로 군인권보호센터 설립 관련한 군인권보호 법안 제정도 권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조장을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1만 명, 에이즈 확산 위기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어서 청소년 에이즈 환자 폭증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외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당장 해체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다수 국민의 보편 인권을 중시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이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발언하실 분입니다. 법률사무소 총정 대표이시며 인권소 변호사회 공동대표이신 김지미 변호사님 뜨겁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들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또 이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이 공연은 공안검사 출신이십니다. 안창호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에 후배 검사들에게 평소 당부했던 걸로 유명한 말입니다. 인권위의 향후 정책을 결정하고 또 나아가 국민 전체의 인권을 정상화시킬 임무를 검증하는 오늘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자님을 지지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검사에 대한 이 사회의 인상은 어떤 것입니까? 법조인인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들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이 바로 검찰입니다. 검사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범죄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악한 범죄를 계획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안 후보자께서 공안검사로 재직하던 80년대 나라 안팎에 기억하시죠? 간첩이 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공안부는 공안검사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막강한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검사로 시작한 안 후보자 역시 그런 공안부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죠. 안 후보자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취조실에 들어온 범죄자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할 줄 알았고 검사 자리에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했습니다. 공안검사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의자들이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았을지 또 그 한 사람의 돌이킴으로써 전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수많은 범죄들이 얼마나 숱하게 예방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권이라는 것은 국가인권위처럼 감정적에 취할 슬로건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 수사검사 자리를 떠나 법무부 인권과로 자리를 옮겨 맡은 일이 수사에서 검찰 행정으로 바뀌었으나 그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공익법무관 제도 안창호 후보자가 법무부 인권과에 재직하던 시절에 만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돈 없고 힘이 없어서 법률 서비스 받지 못하던 사람들 오늘날 그 서비스 받게 됐습니다. 인권이란 이런 것이죠. 맞습니다. 안 후보자 수사와 검찰 행정에서 탁월한 능력 물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검찰이라는 조직 안팎에서 이미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드물게 헌법재판관으로 기용된 것이죠. 안 후보자의 덕망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두드러졌습니다. 관료의식에 갇히지 않고 약자를 섬기는 것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검장으로서 대전교도소 방문해서 재소자들 발을 씻기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에는 대한민국 첫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설립에 산파 역할을 함으로써 재소자들을 신앙으로 교화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후에 재하로 나온 안 후보자 행보 어땠습니까? 지난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소위 말하는 법조 3륜의 모든 경험을 쌓았습니다. 전관 변호사로서 이를 병풍 삼아 안락하고 기름진 삶 즐길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안 후보자 변호사로 갖게 된 자유권과 발언권 국민위에 사용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가 국가인권위와 결탁해서 나쁜 차별 금지 법안 통과시키려 할 때 안 후보자 정관으로서 품위와 명예 내려놓고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이 법안의 해악을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안 후보자에 대한 오늘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 이것은 그가 인권위 수장으로서 인권이라는 조직을 이끌어갈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 당일에 이렇게 모여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하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의 인권위를 향한 이 시대의 뼈아픈 탄식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가인권이 지난 23년간 소수의 특정계층 인정에서 잠식되었죠. 이로 인해 국민의 다수 기본권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헌법 질서가 위태로워졌습니다. 2005년 법 이후로 2011년 언론보도 준칙에 이어서 교과과정에까지 개입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스승의 권위 박탈하고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받을 권리 상실케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의 결정위에서 국민의 무덤이 되고 인권 무덤이 되고 국민 헌법 질서의 무덤이 된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우리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국가기관 고민 없이 감정적 슬로건에 취해 소수만을 위한 제도 도입하고 그 패착을 포장하려고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일삼을 경우 국민의 지지는 물론이고 국가기관으로서의 권위와 힘 하루아침에 잃고 추락하게 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국가기관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아는 리더와 공직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충성할 준비가 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 그런 리더가 3%만 있었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감히 헌법 질서를 흔드는 정책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안 후보자 그간 본인이 속한 조직 내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재량을 궁핍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했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몸을 낮춰 낮은 자 섬기기를 즐겨했습니다. 이를 아는 국민이라면 왜곡된 정책 펼쳐온 인권위 개선하는 책임 그에게 맡기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망각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안 후보자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안 후보자가 지난 40년간 법조 3년을 두루감치며 보여준 탁월한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신중함과 결단력 사이의 균형과 또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성품이야말로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한 인권위를 정로를 올려놓고 정상화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원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기관의 직장을 맡게 되면은 명예로운 순간보다는 고되고 힘든 순간이 많겠지요. 그래도 부디 인권위원장 자리에 가시더라도 재소자 발을 씻기시던 그 첫 마음으로 국민 전체의 인권을 위하여 봉사하여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조인 선배의 그 훌륭한 면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입니다. 멀리 대전에서 왔습니다.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에서 세 분이 오셨는데 첫 번째 이영미 교육국장 발언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발언 주제 문장 봉독하겠습니다.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라. 안녕하십니까.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교육국장 이영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이신 안창호 대법관님을 지지하고 응원하러 KTX 타고 단숨에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오면서 뉴스를 봤더니 빛이 두려운 건지 안창호 후보님을 물어뜯고 흠내려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끌어내리려는 자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일관된 답변서는 후보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며 헌법과 그 정신, 가치를 지키며 법 앞에 평등함을 편파적이지 않게 지켜나가는 안창호 후보님의 빛을 더욱 발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두운 밤에도 환한 빛이 켜있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19년 동안 산 곳은 북한 황해도 개풍군과 아주 가까운 섬입니다. 아침 저녁 대남 방송이 들리고 금동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무에 반미 글씨가 크게 써있는 산과 모형 도시도 육안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의 건물들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이 발달된 것 같이 하얗게 색칠해서 모형 도시를 만들어 놓았지만 휑하고 텅 빈 느낌, 쓸쓸하다 못해 죽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시드는 겨울엔 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불법 점거 세력으로부터 인간이 마땅히 가지는 기본 권리가 유린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자유 없이 노예로 사는 북녘 땅.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으로 샛별이 뜨고 정의와 공의의 로고스를 따르는 안창호 전 재판관님의 국가인권위원장 소식은 소망 하나 없는 북녘 어둠의 땅에 기회와 자유, 인간의 존엄을 되찾아줄 서광을 비추게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배가 신이 되어 악한 무리들끼리 폭력으로 연합하고 아무데나 인권이란 말을 갖다 붙여서 다수보통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제도를 세우려 꾀하는 자들에게 보편적 인권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 불필요한 예산과 정쟁을 막는 길을 여는 적임자가 안창호 후보님입니다. 인간 생태 질서를 무너뜨리는 입, 다오다오 억지 부리는 입을 자신들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고 남자끼리 성관계, 여자끼리 성관계, 동물 등과 성관계하고 성기성형하고 호르몬 주입하는 사람들을 차등 우대하는 독재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건 오히려 이들을 혼란으로 몰아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행복에서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뺏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성별 정체성을 회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수자, 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구실이 정치 논리가 되고 선량한 국민의 선동무기가 되어 개인과 가정, 사회를 파괴하며 사회 문제를 양산해 나가는 이때 천부적, 보편적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안창호 후보님을 필두로 가장 작고 약한 뱃속 아기부터 모든 인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고 그 수준이 향상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조남한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의 방향이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법보다 더 윤리 도덕적인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K인권이 되는데 안창호 후보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전 발언해 주신 우리 변호사님의 발언을 통해서도 후보자님의 걸어온 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국가관과 신념, 사회를 보는 통찰로 타협하지 않는 안창호 후보님의 인권의식은 퇴행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시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목적을 이루는데 저기민 우리 안창호 후보자님을 응원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또 이 국회에서 이뤄지길 바라며 발언 주제문 처음에 시작했던 선포로 마치겠습니다.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타지로 가서 시위나 기자회견에 참석하면 의지가 새로워야 되고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영미 교육국장이 아주 훌륭하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K인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송도한 인권위원장이 그랬나요? 언론사 기자 헤드라인에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우리 안창호 후보자가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면 저들의 시각은 뭐냐면 문화 사대주의적인 시각이에요. 유엔에 가면 다 그쪽 편인데 우리 안창호 대한민국의 인권위원장은 가서 갑자기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영어도 못하니까 왕따 당하는 거와 수준이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세계 인권의 잘못된 흐름까지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어서 발언하실 분입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바른문화연대 대표이시고 자유인권행동 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이신 하승란 대표님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문화연대 대표 하승란입니다. 먼저 여기에 모인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창호 전 대법관을 인권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성숙한 인권의식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지지한다. 차관법 제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 언론, 자편향 시민단체들의 안 후보자에게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후보자에 대한 비호감을 조성하여 대통령의 지명을 철회시키려는 비열한 수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인이 간정 집회에서 진화론이 반성경적임을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관에 반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권 분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도 모든 사람은 사상, 신앙, 양심 및 종교에 대한 자유를 가지며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의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사적으로나 공개적으로나 사람이 자신의 종교관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공개적으로 안 후보자가 신앙을 표명한 것이 마치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공격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다는 증거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안 후보자가 어느 안티 기자의 질문에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 4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입법 활동이 있었으나
많은 반대 의견이 있고 법률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진실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신장되며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공공의와 공동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안치명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든든합니다. 2020년 한 세미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간다고 발언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많은 문화 막시스트들은 동성애가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이라고 주장했고 2021년 한 포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논의는 가능해야 한다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다수자 또는 소수자의 자유가 침해되고 개인 성장이 정체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건강하고 합리적인 안 후보자의 시각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진정한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므로 소수 인권에 치우쳐 있는 지금까지의 인권위원회를 균형 있게 바로 이끌어 나갈 최고의 적임자임에 감사할 뿐입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 예배 제한 명령의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 그 위헌 사유는 행정명령으로 교회에 대한 차별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 의해 종교활동의 보장에 인권 탄압이 있었던 것입니다. 차별 금지를 좋아하는 정부에서 명령하고 인권위는 차별에 침묵했고 대법원은 차별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안 후보자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언론이 종교의 자유인권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념에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이런 잘못된 구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 맞습니다. 좀 더 차원 높은 합리적인 사고로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주는 진정한 천부적 인권이 무엇인지를 서로 토론하는 열린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소수인권 운운하면서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무조건적인 잘못된 시각 내 편이 아니면 반대하는 편향된 시각은 끝없는 분쟁과 분열만 초래할 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원흉으로 왜곡되고 부정적인 시각 내 편이 아니면 다 틀렸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의 교정을 촉구하며 안창호 지명자가 인권위원장의 취임 유엔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지금까지의 인권위를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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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 방송에 안창호 지명자에 대한 무자비한 차별과 배제의 기사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합니다.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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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동의도 없이 체결해 반헌법적 역차별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하며 다수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 준칙의 적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매일 인권위 앞에서 송도환 위원장 물러가라 외쳤던 우리 목사님들과 시민단체들의 수고가 이제 인권위 앞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어머니들이 인권위 앞에서 감사의 피켓을 들고 힘을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편협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대와 희망을 주는 인권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저는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후진국과 중진국과 선진국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익숙지 않아서 발언을 하라 했을 때 저는 사양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찌하여 많이 배우고 우리 시골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땅 팔고 소 팔고 정말 어렵게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많이 양산해낸 우리나라에 인재들이 많은 우리나라에 나라가 점점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이대로 방관해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시정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예의와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많은 질타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발언들을 듣고 있을 터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창호 위원장에게 힘내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위원장, 인권위원장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시민단체들 절대 지지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발언하신 분들이 다들 역대급으로 다들 발언하고 계세요. 아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인권위 앞에서 2차 투쟁을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는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사무국장 금글로리아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5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요셉의 1차 인권위 투쟁의 바톤을 이어받아 2차 투쟁을 이끌어왔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다 겪으며 인권위 앞에서 세계 인권선언이 지향하는 인간 본연의 존엄적 가치를 추구하는 보편적, 천부적 인권의 본질과 그 정상성을 시민들에게 소리내어 알려왔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고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인권위 앞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지향하는 인류 보편의 존엄적 가치인 보편적 인권과 천부적 인권에 대해 발언했을 때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천부적 인권은 인간 자체에게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존엄적 가치인 생명권과 연결이 되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기본적이고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의 고귀한 정신을 역행하며 마르크스주의의 이분법적 상대적 인권 논리, 즉 억압하는 자, 억압받는 자로 나누어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켜 계층 간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PC주의에 쩔어 Affirmative Action, 소수자 후대 정책에 빠져서 대한민국을 역차별의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생물학적 성을 파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력을 다해 동성애 특혜를 주장하며 다수 인권의 보편적, 천부적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학생 인권만을 중시하여 교육의 삶 주체의 균형을 파괴해 교육 현장을 붕괴했고 페미니즘을 옹호하여 여성의 인권만을 중시해 남성들과 대립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기조와 색깔과 다른 표현이나 에이지의 심각성에 대해 의과학적 비판을 하면 헤이스피치로 몰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파시즘적 심통을 부려왔습니다. 특별히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천부적 인권이 위협받고 죽음에 방치되어 있는 가여운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태아들입니다. 36개월 되는 태아가 친모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영상이 SNS에 공개되어 이슈가 되었을 때 낙태법이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태아의 인권과 생명, 그 천부적 인권의 존귀함에 대해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떠들어대는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사회 약자 중에 약자 태아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까? 성소수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며 LGBT 인권에 대해서는 국제법까지 들먹이며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느라 물불 안 가리면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음을 강요당하는 태아의 무고한 죽음에 관해서는 왜 함구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성의 제세상권, 자기 결정권난을 위하는 페미니즘으로 대한민국이 초저출산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낙태와 저출산의 배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BCJ 좌편향적 인권정책이 있어왔고 그것으로 인해 반인권적 생명경시 풍조가 독버섯처럼 만연한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BCG와 네오막시즘의 뿌리를 둔 왜곡되고 편향된 인권으로 인해 일반 다수 국민의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보편적 인권, 천부적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인권위가 다시 그 본연의 자리매김을 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재건함에 있어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님이 자기 인권위의 최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편적 천부적 인권, 생명의 존엄과 참된 인간성을 구현하고 실행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데 크게 기여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바로 코앞이라는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가짜 인권 프레임이 깨어지고 인권의 마일스톤 세계 인권 선언이 추구하는 프리덤, 저스티스, 피스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벅찬 마음으로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갈수록 발언이 너무 좋아졌어요. 자, 아까 지나가다가 어느 사람이 헛소리하고 하는 거 들으셨어요? 저는 인권위 앞에서 처음에 시위할 때 막 치고 가고 저한테 대들고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인권위 앞에 가면 그럽니까? 아닙니다. 인권위가 고양이 앞에 쥐가 돼버렸어요. 딴 데선 갑질하지만 우리가 계속 시민단체들이 싸우니까 인권이 정상으로 돌아올 돌파구가 열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런 정신나간 PC주의에 물든 자들, 언론, 세뇌된 자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저런 사람도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입니다. 두 분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교회 국민연합 공동대표이시며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자문위원이신 김현희 대표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쁩니다. 저희들이 정말 수십 번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때마다 암울하고 침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왔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기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아까 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늘 이 현재 악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쳐고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저희가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쁨으로 응원하는 그 메시지를 목소리를 낼 수 있기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안창호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온화하며 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를 정상시킬 최적의 인물 안창호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야 헌법 준수 보편인권 대변해온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제는 후보가 아니고 위원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인권을 참으로 대변해주는 그러한 위원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첫 대문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정말 말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들어가 보면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이렇게 표가 써 있고 존엄하게
네 단어 위에 거기에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나 이 말대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국가인권회가 모든 악법 위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왜 국회에 건거 조치를 합니까? 국회보다 상위 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원위원 국가인권회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또한 전원위원회에 참석도 했습니다. 그때 이충상 의원께서 힘을 얻어서 소신 발언해서 유엔의 여성부회와 국회에다가 차별금지법 권고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소치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짜 인권, 가짜 평등, 가짜 평화에 그동안 우리가 기만당하고 속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권을 떠드는 자에게 인권이 없었고 평등과 평화를 떠드는 자들에게 평등과 평화가 없음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차별금지법 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소망합니다. 국가인권회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는 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헌법 준수 및 보편인권 대변회원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적극 지지한다. 제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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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들은 용어 전술을 잘 씁니다. 차별 배제하지 말라는 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인권위 내에서는 이충상 상임위원, 김혜원 의원을 찍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자기들은 차별 배제를 일삼고 있으면서 다른 기관에, 다른 단체, 시민들에게 차별 배제하지 말라고 하는 이중성을 보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들은 인권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권이 보편인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편향된 인권, 야카르타 원칙에 의한 가짜 인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언자를 모시겠습니다. 서울 학부모 사랑교육연합 오미선 사무총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사무총장 오미선입니다. 현재 극좌 언론들과 극좌 민주당은 안창호 위원장을 깎아내리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엄청 쫄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안창호 위원장 인권위원장은 진짜 인권을 수호할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그동안 좌익 민변 출신의 역대 인권위원장들과 동성애로 청소년 에이즈를 증폭시키는 일에 일조하고 군대 학문 선교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며 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이 우선이라고 자국민을 차별하고 북한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한 문재인 정부의 전 인권위원장 최영애로 인하여 무너졌던 질서가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또한 최영애는 아들의 이중국적, 세금 탈세, 20년간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고도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명칭만 보면 찬성하고 내용을 알면 반대하게 되는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아주 무서운 악법입니다. 맞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있어서 자유경쟁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동성애라는 행위와 동성애자를 분리하여 동성애 반대할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화론의 가능성은 0%이기 때문에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한다라는 너무나 유식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화론은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라 어떤 과학자도 진화의 증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주 무식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교육은 부모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면 부모에게 성교육 관련 사항을 전달하여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학부모 단체가 그토록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성교육은 극자 전 교육감 조희연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기 성애화를 조장하며 성혁명이라는 음란한 성교육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막아보고자 학부모들은 교육청 앞과 인권위 앞에서 수년간 피켓을 들고 눈물을 흘렸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뛰어다녀야 할 말씀이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교사 인권은 전교조의 색깔로 물들어 분간이 안 되고 소중하고 보석 같은 우리 자녀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대법관 지명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제한헌법을 지키고 보편타당한 인권을 세울 적임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분이 인권위원장이 되어서 일을 제대로 하신다면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며 태아를 살리고 출산율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극좌들의 성지인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나팔수가 되어 주십시오. 김정은 정권은 당장 붕괴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귀중하고 위중한 자리에 임명에 지명해 주시고 후보자가 되어 주시고 청문회를 지켜주시는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창호 후보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청문회에 시달릴지라도 이 시간은 지나가고 많은 국민들이 안창호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후보자 인권위원장 임명을 적극 지지한다! 지지한다! 네,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싸워나가고 보호해줄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성명서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인천 대표이신 김은혜 대표님, 그리고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대표이신 정세현 대표님께서 성명서를 나눠서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헌법 준수 및 보편인권 대본회원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적극 지지한다.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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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이탈한 대한민국 인권 흐름의 매우 중요한 변곡점, 즉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PC주의에 경도된 유엔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특정 소수 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해 왔는데 이를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 국민의 보편 인권을 중시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8월 22일 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돼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높이 평가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들도 당파적 이익에 매몰돼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반적 흠집 내기로 일반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고 헌법에 반하며 국민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를 남발해온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및 규탄 집회를 이어왔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며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며 유럽의 끔찍한 테러를 유발한 다문화주의의 폐해를 예방하는 길이며 우리는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내는 길이라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01년 11월 25일 취임한 김창국부터 최영도, 조영왕, 안경환, 현병철, 이성호, 최영애, 송도안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인권위원장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역대 인권위원장의 활동이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수장으로 부적합하며 한결같이 대한민국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유엔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온 편향된 인물들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지고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전 세계가 비씨주의 광풍에 휘말린 모습에 충격을 받고 경악하고 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일부 종목에서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 선수가 XX 염색체를 가진 여자 선수와 불공정한 경쟁을 펼쳐 금메달을 따도록 용인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변질된 탓이며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세력에 장악된 탓이다. 유엔은 IOC보다 더욱 극심한 편향적 친 LGBT 행보와 맹목 성주리와 친차별 금지법 지향성을 보이고 있어 개탄스럽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엄연한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본 국민의 보편 상식이 유엔의 사주를 받는 인권위와 언론방송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때마다 대한민국이 마치 유엔의 속국인 것 같은 비참함을 경험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헌법 제1조에 명문화되어 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민주정당성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원천이 되기에 맹목적으로 유엔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국가기관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 차원에서 다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인류 보편 인권을 지향하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의 관점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이는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여 피시주의가 만연한 세계인권 흐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는 약 40년에 걸친 법조인 생활 동안 인권 신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하여 힘써온 전도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윤 대통령의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차제의 민의에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의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와의 협약인 인권 보도 준칙이 폐기돼야 함을 천명한다. 2011년 9월 23일 이후 대한민국 언론방송은 자율성을 상실한 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인권위의 대변인과 같은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는 매우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다. 인권보도 준칙은 형식적으로 자율적 규제이지만 간접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일정한 체제를 가함에 따라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구별력을 가지게 되므로 오히려 다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역차별을 초래하기에 즉각 폐기돼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PC주의와 어퍼머티브 액션에 경도되고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로로 회귀하길 바라며 이를 가장 적합히 수행할 인물이 안창호 후보자라 믿기에 적극 지지한다. 정치권은 물론 인권위 또한 일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공고조치를 일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앉히려는 독선적 태도를 버려야 하고 특정 소수 집단만을 중시하고 다수 국민을 배제시켜온 편향성과 이중성의 속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다수 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상식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배척하는 국가기관으로 남겠다면 마땅히 폐지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 3항과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떤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제30조를 상기시키며 더 이상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탄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안창호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보편 인권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었기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배제의 시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되며 여야 인사청문회원들은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마구잡이 흠집내기 자격 시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맞게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휘할 최적의 인사임을 재차 강조하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야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 국민의 보편 인권을 중시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당파적 이익에 매몰돼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마구잡이 흠집 내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2001년 설립된 이후 피시주의에 경도된 유엔의 아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특정 소수 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최적의 인물 안창호 후보자를 적극 제지한다! 하나, 우리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성숙한 인권의식에 의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제지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일부 종목의 야만성을 통해 전 세계가 피시주의 광풍에 휘말린 모습에 충격을 받고 기각했다.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로 세력에 장악돼 극심한 편향적 친 LGBT 행보와 맹목 성주리와 친차별금지법 지향성을 보이고 있는 유엔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반 국민의 보편 상식이 유엔의 사주를 받는 인권위와 언론 방송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안창호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에 취임하여 맹목적 유엔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인권위를 정상화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 방송의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무자비한 차별과 배제의 기사들에 대해 분노하며 국민 동의 없이 체결해 반헌법적 역차별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하며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 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인신공격성 기사, 무력 시위에 대해 맞대응할 것을 경고하며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변함없이 인권위 앞에서의 1인 시위와 집회로 지지 활동을 이어갈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4년 9월 3일 수도권 기독교 정연합회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대회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외 1200개 시민연대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한번 해야죠. 자, 앞으로 오시고 뒤에 2절, 2열, 3, 저 뒤로 흩어지면 안 보여요. 좀 2열 사이사이에 쓰시고 앞열 쓰시고. 자,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 해야 되는데 식사는 도서관 국회 도서관 식당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오른쪽입니다. 12 좀 애로가 있습니다. 가방을 여자분들은 다 가방 하나씩 갖고 있을 텐데 가방은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 분실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 보관차를 도서관 앞에 차 한 대, 카니발 한 대를 놓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짐을 다 보관하시고 들어가셔서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맡기시고 귀중품은 여러분이 빼가지고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가슴에 이렇게 피켓 잘 봐주시고요. 2열은 이렇게 턱 밑으로 하시고 사이사이로 쓰시고 저 3열 이상은 뒤로 높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머리 위로 3열 이상은 머리 위로. 저기 이빨 빠진 거 앞으로 좀 와주세요. 자, 구호를 외칠 때 그냥 피켓을 갖고 앞뒤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을 준수하며 현수막을 팽팽하게 헌법을 준수하며 가짜 인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도록 만든 인권 보도 준칙 즉각 폐기하라! 네, 고맙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애국자입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